구독, 좋아요. 자, 이제 또 다른 측면 중국 조선족 문제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체류 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자로 되는 거죠. 그러면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돌아가지 않았으면 불법 체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 국적의 동포, 중국 조선족 이야기합니다. 동포니까 외국 국적의 동포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에 나서겠다, 이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되는 이 중국 조선족을 합법 체류자로 일방적으로 그냥 변경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합법화 논란 당연히 여러 문제가 생기겠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합법화를 하게 되면 뭐 전임 정부에서는 뭐 이거 해주기 싫어서 안 해줬겠습니까? 그 같은 동포인데 어떤 국적은 중국이라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픈 역사 속에서 탄생한 그런 분들이잖아요. 예. 그 일제 감정기에 이제 북한도로 가고 뭐 이런 상황에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끌어안을 수 있으면 다 끌어안아야죠. 그런데 그게 이제 끝도 없이 되는 거죠. 하면은 국가 전체 이제 국가 재정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우리 또 실업 문제도 발생을 하고 일자리는 제한돼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 불법 체류자를 합법화해 주면은 더 밀려오죠. 계속 중국에서 계속 중국 국적입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겠죠. 네, 거기에 체류했다가 기간이 지나도 합법적인 체류자가 되니까 나중에는 국적까지. 네. 그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어서 뭘 생각했느냐면은 우리 채무 탕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예. 채무 탕감해 주는 것도 그럼 내가 빚 안 갚으면 되지. 빚 안 갚으면 일정 기간 지나면은 나는 빚이 없어져. 이게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불법 체류자들이 속속 들어와 가지고 일정 기간만 내가 버티고 있으면은 내가 합법적으로 된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우리 이 전체 일자리 수급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꼭 중국 교포들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말은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그런 일들이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런 어떤 새로운 범죄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또 해방 80주년, 그러니까 강복 80주년을 기념을 해서 한다. 이렇게 하니까 저번에 강복 80주년을 완전히 사유화했지 않았습니까? 무슨 국민 임명석하고 사유하는데, 이 강복 80주년도 어떻게 보면은 시진핑에게 좀 호감을 사기 위한 그런 계기로 또 삼는 것 아닌가. 이거 결국은 중국 국적인 분들이잖아요. 중국 국적인 분들이 한국에서 취업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합법화시킨다는 것은 꼭 이 시진핑에게 호감을 얻기 위한 그런 조치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의 친중국 정책의 파편처럼 이런 발상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선족이 우리 뿌리가 같네 안 네, 그것과 별개로 중국인입니다. 명백하게. 그게 한족이든 조선족이든 중국이에요.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 대한민국 한국인이 아닙니다. 조선족 하니까 마치 우리와 같은 국적의 소유자로 착각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바랍니다. 어쨌든 한족이든 조선족이든, 특히 조선족, 중국인이죠. 이제 중국인들의 이런 불법 체류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런 걸 먼저 얘기를 해주셨는데, 동시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에 몇 년 사이에 한국의 국내 침투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많고, 중국 스파이 활동도 좀 기승을 갈수록 더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데 이제 이런 우려, 안보, 스파이 문제도 우려가 있는 데다가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은 간첩죄 적용 자체도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와 연관해 보면 사실은 국가안보나 산업안보에 미칠 영향도 상당히 있겠는데요. 좀 최근에 어떤 간첩과 관련해서 우리 스파이 문제, 그리고 우리 산업 스파이도 물론이고, 어떤 정치적 목적의 간첩 활동이 중국과 많이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군부대 사진 촬영을 한 것이 몇 건이나 있었죠. 그리고 또 한국의 그때 방첩부대인가요? 거기 군무원이 또 우리 정보를 중국에 다 팔아넘겼지 않습니까? 팔아넘기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시 이게 북한으로 갑니다. 중국에서 한국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북한으로 보내서, 북한에서 그 정보를 다 이제 체압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합법화되고 하면은 더 밀려오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조선족 동포들이
그 밀려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같이 거기에 대해 섞여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막 물론 본인의 그 생계를 위해서 이제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있을 것인데 그 안에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어떤 첩보 활동을 목적으로 또 섞여 들어오면은 그것을 또 가려내기도 힘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부작용이 많이 있는 거죠. 합법화를 실제로 뭐 시행을 하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이재명이 직접 지시를 해서 지금 반중시가 아주 강하게 지금 단속을 당하고 있죠. 뭐 입건 조치가 된 청년들도 있죠. 자유대학이라는 청년들도 중국 대사관 앞에서 반중시 했다고 오성 홍기 찢었다고 지금 입건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이재명 정부가 아주 계속 강한 조치를 할 걸로 예상은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런 상황을 볼 때 이재명 정부가 어쨌든 국내 이 반중 진영의 활동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갈수록 대처를 할 걸로 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권 초반인데 네. 정권 초반에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지금 중국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이 문제를 특히 싱하이밍 대사가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1세기 한중교류협회 제가 거기 임원인데 네네. 그런데 그 김한규 회장이 이렇게 갔는데 그 민간 교류 단체입니다. 네네. 순수한 민간 교류 단체인데 그래서 싱하이밍 그 전 대사가 완전히 정치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네. 정치적인 발언을 했고 그러고 나서 또 이재명 정권에서 이 어떤 그 반중 시위를 좀 이 단속을 강화하는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권 초반에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중국에 대한 이런 비판도 하나의 뭐 금기어가 돼버릴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금기어 되다시피 한 것들이 상당히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국의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간첩 행위나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네. 좀 금기시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몰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예. 자, 2020년도, 2021년도 이 시기만 한 2020년 초 몇 년 사이에 호주에 중국계 유학생들 그리고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엄청난 활동을 했었죠. 당시에 너무 그에 지나쳐서 반중 시위가 있기도 했는데 그 반중 시위의 시위대들을 중국 유학생들이 가서 집단 폭력을 가하기도 했죠.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몇 년 전에 불과 있었죠. 이제 그런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안보 관련된 뭐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산업 스파이 활동도 하기 때문에 이 산업 안보 문제 그런데 정권은 오히려 문을 열어주고 있다. 그런 장면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도부 선출 오늘 지금 22일이니까 오늘 이제 2차 경선 발표가 오늘 있죠? 네,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예. 예, 경선 발표인데 이제 대표하고 최고위원이 따로 이제 발표가 되는데 예. 이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오늘 확정이 되죠. 지금 8명 중에서 그 4명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1명이 확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대표. 예, 당대표가 예. 당대표가 과반수가 없으면은 좀 그 결선 투표를 해서 26일 날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여론조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해보면은 특정인이 50% 과반수를 좀 넘기는 어렵지 않은가. 워낙 지금 김문수, 장동혁, 김문수 두 사람이 팽팽하게 맞서 있고 네. 그것도 조경태, 안철수도 일정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어서 그 장동혁이든 김문수든 한 사람이 50%를 넘어서 바로 1차에서 이 당권을 지기는 좀 그 가능성이 좀 낮다. 아마 결선 투표로 결국은 결선 투표로 간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이 전당대회 관련해서 쭉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과정을 보셨는데 특히 이제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좀 쟁점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당대표 경선 과정이 너무 이제 과거로 좀 흘러가 버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 무슨 뭐 찬탄, 반탄 이게 사실상 이 좌파 쪽에서 그 아니면은 이 좌파 성향은 매체에서 이게 네이밍한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야기를 그게 어떻게 쟁점이 돼야 됩니까?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요. 예. 지금은 생존을 해야 될 때입니다. 생존. 이거 국민의힘이 가장 필요한 건 생존이에요. 지금 뭐 위원정당 해산 청구를 하겠다고 하고 정청래는 아예 뭐 사람이 아니다. 악수 안 한다. 네네. 이렇게 하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특검에 소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 생존을 하고 나서 혁신을 하고 그렇게 이제 나가고 지방선거 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찬탄 반탄 그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지금 이번 전당대회를 보고 있습니다. 예. 전환길 씨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과거의 문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전환길 씨가 과연 이렇게까지 전당대회를 올 수가 있는가? 어떤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이나 아니면 그동안 국민의힘에 활동을 했던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그까지는 아닌데 왜 거기에 함몰되는가? 그런 안타까운 예.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과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한 이제 사실은 생존의 상황, 이 상황을 생존을 지키면서 이재명 정권을 붕괴시키는 그런 게 이제 집중해야 될 걸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기간에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1차죠. 그리고 2차는 국회에 있는 국힘 사무총장실 압수수색을 내란 특검이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뭐 결과적으로는 무산은 됐지만 어쨌든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는데 이 특검의 압수수색 문제도 그렇고 이 압수수색이 이 당 지도부 선출에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당 지도부 선출에 이제 직접적으로 뭐 영향을 미치지 않게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간접적으로. 네, 간접적으로. 네. 과연 여기에 대해서 가령 뭐 김문수 후보가 네. 이제 선제적으로 일정 로비에서 지금 9일째 이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농성을 하면서 이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500만 당원들을 다 털어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또 이게 어떤 식으로 500만 당원의 명부가 넘어가면은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악용될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특검에서는 그것하고 150만 이 통일교 신도들하고 뭐 명단을 맞춰보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네. 이게 과연 거기서 끝날까? 이 명단에 한번 넘어가면은 그래서 그 심각성을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하는가? 이게 뭐 정치 특검 아닌가? 이것이 이제 알리는 데는 김문수 그 후보가 우선 앞장섰죠. 네. 일단 그 일정에서 계속 그 9일 동안 그 농성을 하고 있으니까. 네. 물론 장동혁 후보를 비롯해서도 또 1인 그 시위를 벌이면서 법원에서 하고 계속 예, 시위를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했었죠. 있죠. 네, 이런 특검 앞에서도 하고요. 이런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는 네. 장동혁 후보도 이 문제를 이제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 사상 초유죠. 그 전에 그 김용씨 사건 그에 비하면 조경태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딱 두드러지진 않았죠. 그러니까 압수수색 관련 잘 드러나지 않았죠. 네. 오히려 저 특검의 필요성을 특히 조경태 의원은 네. 특검을 두둔을 하는 상황이에요. 네.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특검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조금 좀 애매하죠. 그 전에는 이제 특검에 찬성을 했는데 특검이 본인을 이렇게 참고인으로 소환을 하려고 하니까 강하게 반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 그 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조경태 안철수 후보보다는 이 장동혁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더 적극적으로 이 그 부당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행동으로 보여줬다. 그런데 언론에서 저는 만들어낸 용어 중에 잘못된 용어 중에 하나가 이 박지원 의원을 정치 구단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 틀리는 거 많아요. 예, 구단 아주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를 틀려요. 근데 제가 몇 가지 생각이 나는데 날짜 말도 나는데 하여튼 몇 가지 예언을 했는데 네. 정치 구단이 예언을 했다 해서 언론에서 막 썼는데 나중에 보면 틀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이 왜 이재명 사건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할 거다. 맞습니다. 맞았어요. 그거 대표적이죠. 네, 완전 아주 큰 확신을 했잖아요. 네네. 확신을 해서 언론에서 정치 구단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맞을 거야 했는데 그냥 그게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때 박지원이 본인이 다 알아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알아봤다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마치 중요한 정보 라인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빨대, 소위 말하는 빨대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박지원 의원 빨대 이야기는 정치권에서 유명하거든요.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이제 빨대를 꽂아놨다. 속된 말로 이렇게 정보망을 심어놨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장을 하면서 또 더 심어놨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이 거의 맞다 해서 정치구단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보면 정치구단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박지원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문수나 장동혁이 당대표 되면 국민의힘이 100% 분당될 것이다. 이렇게 악담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박지원식 예측입니다. 네. 악담 예측 어떻게 보세요? 또 이거 헛발질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잘못 짚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분당이 된다면은 바로 이 뭐 한동훈 세력이 떨어져 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조경태를 비롯해서 뭐 안철수까지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떨어져 나가려면 벌써 떨어져 나갔죠. 벌써 분당됐습니다. 이 뭐 비대위 체제라서 뭐 분당이 안 되고 정식 그 당 대표가 출범을 해서 분당이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바로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네. 지방선거가 있는데 어떤 독자적으로 나가서 생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한동훈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당내 세력이 한 10몇 명 정도는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주축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원외 사람들이에요. 원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독자적인 그 살림을 할 만한 그런 과연 그 역량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독자적으로 나가서 어떤 뭐 저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다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나가려면 벌써 떨어져 나갔겠죠. 그런데 지금 이 장동혁이든 김문수든 당대표 체제가 들어선다고 해서 그러니까 비주류가 되는 뭐 한동훈 계가 분당을 해서 나갈 거다. 그것은 좀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최고위원은 오늘 오후에 그 결과가 나오고 당대표의 경선 결과는 과반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26일에 결과가 나온다. 23, 24 또 이제 토론과 또 조사, 여론조사, 당원들 여론조사해서 결과를 26일 날에 확인하게 되는데 새로운 지도부가 어쨌든 26일부터 출발 가능성이 좀 사실은 높다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네. 뭐 그걸 기준으로 날짜에 얽매이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이 내부 전열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게 볼 거고 더군다나 대여투쟁의 전선이 지금 당 차원에서 전선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데 예, 새 지도부가 지금 앉게 되는 또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어떤 과제랄까요?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두 가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원내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네. 지금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가 뭐 사람도 아니다. 네. 사람하고는 악수한다. 네.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뭐 송원석 그 비대위원장하고 서로 냉랭하게 행사장에서 서로 등을 돌리고 있잖아요. 옆에 앉아가지고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유령 취급을 하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는 원내에서 뭐 어떻게 협상을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 장애투쟁에 나서야 돼요. 장애투쟁에 나서서 국민에게 직접 이 상황을 지금 알리는 그런 행동을 보여야 되고 또 하나는 이재명 그 재판 속행 캠페인을 벌여야 됩니다. 네네.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곧 생명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그 민심이 외면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5개 재판 다 중단시켜놨지만 그 재판 속행 여론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것을 선도적으로 국민의힘에서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재판 속행 왜 재판이 지금 중단이 돼야 되느냐. 헌법 84조에 대한 명확한 해석도 안 나왔잖아요. 예. 해석도 안 나온 상황에서 그냥 5개 재판부가 이재명 정권 들어서 서서히 짚으려니까 그냥 알아서 들어놓아버리고 재판을 초지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초지정이니까는 지정을 하면 돼요. 예. 그러면은 이 이재명 그 정권에 대해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계속 더 떨어지는 상황이라면은 그럼 재판을 속행하자는 여론을 일으켜야 됩니다. 일으키는 것이 지금 그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할 일이죠. 그래서 그 재판 속행 이 서명운동, 뭐 1,000만 원 서명운동이든 2,000만 원 서명운동이든 그것을 벌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투쟁을 하면서 재판 속행 그 캠페인도 같이 벌이는 그런 상황이 필요한 거죠. 혁신 이야기를 하는데 혁신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것은 일단 당이 살아남고 나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 가면은 당의 뭐 분당은 그냥 공중 해체가 돼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예. 지금 정청래가 하는 것은 무조건 본인이 이 개딸들을 보고 지금 정치를 하기 때문에 개딸들은 그 국민의힘 없애버리라고 하죠. 그러면은 지금 법을 바꿔가지고 이 정당 해산 그 위헌정당 해산 침판 청구를 법무부 장관이 아닌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을 바꾼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실제가 될지도 몰라요. 그럼 107명의 국회의원들 배지가 다 날아가게 되는데 지금 그 혁신보다는 생존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부의 송국건 정치평론가님 모시고 자 국제 현안도 있고 국내 현안도 있고 그러니까 정상회담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국제 현안
국내 이재명 정권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도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빌 게이츠 이사장 얘기까지 포함해서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가 진영의 지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상황에서 좀 구석구석 그 문제를 분석해 주셨네요. 송국건 정치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립, 성장, 역전, 패는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